안녕하세요. 추억의 뉴스통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황장수 소장님과 민영상 원장님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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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소장님. 예. 마음은 춥지 않으십니까? 마음은 뭐 항상 꼬여 있으니까 추운 줄도 몰라요. 아,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꼬여 있을 때도 많이 보대요. 네. 왜 이렇게 꼬여 계셨어요? 예? 요즘 뭐 돌아가는 걸 보면 꼬이는 게 정상이. 요즘 행복한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 꼬이면은 네. 꼬이면서 이렇게 마찰열이 나가지고 뜨거워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렇게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마냥 이렇게 웃을 수만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만 해도 벌써 지금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선 제일 먼저 관심이 가는 것은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군의 정치 개입, 그 다음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김관진 국방장관을 군 정보사의 그 댓글 관련돼 가지고 사이버 사령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구속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법률가니까 잘 아시잖아요. 적부심에서 해서 석방이 돼버렸어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래서 좀 이걸 우리가 잠깐 우리 또 이 전문가이신 항 소장이랑 같이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검찰이 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성과를 내려고.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예요. 장관으로서. 그 업무를 그냥 그 개입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법원에서 범죄가 됐는지 안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도망가고 뭐 그럴 염려가 없다라고 해서 이번 판사는 풀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달리 구속적부심, 그러니까 구속이 적법하냐 아니면은 적당하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때 법원에서 이제 그 정치 개입 부분을 이렇게 V자로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입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판단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법원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은 김관진 씨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했다. 뭐 밑에 다 서류 보냐. 이렇게 이제 이 자신의 변명을 하지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 법원이 봤을 때는 진짜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의 부정한 댓글을 통상적으로 봐서 장관이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었겠느냐,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보고를 했다는데 두툼한 보고서안을 전부 읽어봤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관진 씨가 해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사람을 집어넣어 버리고 나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이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김관진 씨도 자기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할 부분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석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원래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근데 굉장히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구속되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 그 피의자 또 피의자로서 재판에 이제 넘겨졌을 경우에 기소가 돼서 넘겨졌을 때 그 피의자의 피고의 그 방어를 위해서 그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자는 게 이용훈 대법원장에서부터 그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나온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 검찰 조서를 찢어버려라. 재판 판사들은 오직 현장에서 공판 중심으로 판결을 하자.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방어해 주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 그다음에 현장 공판주의. 이걸로 가서 이제 인권이 많이 신장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되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징벌적 의미에서 일단 구속을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차분해져야 되겠죠? 적폐청산도. 일단 법원이 나중에 아마 전체적으로 뒷감당할 부분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문 정권에 그 일종의 충견이 되어서 대윤 소윤이 있다잖아요. 윤석열, 윤대진.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두 윤 씨가 지금 대윤 소윤으로 현재 이 적폐청산을 주도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하는 쪽은 정치보복이라고 해요. 보수에서는 불법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도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했는데 왜 우리만 잡아가냐 그러는데 저는 보수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이 처벌의 공평성을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다 잡아가라. 그런데 너도 따져보면 그랬으니까 너도 다 들어가자. 이렇게 말해야 제가 볼 때 이 지금 공격을 꺾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직을 맡았던 사람 중에서 특수활동비 받아가 술 먹거나 골프 안 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깜빵 가야지. 왜? 사적인 유용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국회 특수활동비가 80억쯤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옷을 샀거나 집에 집에 넣었다 하면 그것도 처벌돼야 되지만은 네.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특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이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썼다면 그것도 처벌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처벌의 공평함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검찰이 정권에 충견이 됐다는 건 괜찮은데 이제 재판부가 정권에 충견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재판부가 상당히 이제 비의식에 사로잡혀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에 무조건 영장을 넣거나 무조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봅니다. 네, 아무튼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구속영장 어떻게 보면은 좀 남발했다. 근데 또 말씀이 나오셨어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는 이제 지금은 그렇죠. 문제가 다 됩니다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대한민국의 예산 중에서 각 부처에 국정원장부터 대통령 전부 다 국회에 전부 다 이 특수활동비 특활비를 합치면은 한 5천억 원이 넘어요.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 한 8천억 정도까지 갔다가 그 중에서 이제 국정원이 가장 많이 쓰죠. 국정원이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4천억 900억 정도 되고 5천억 가까이 그 정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국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줬다라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은 왜 검찰의 특별 활동비를 네. 특수 활동비를 법무부에서 이렇게 갖다 주느냐? 그거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목요일 날 그 국회 법사위에서 그 지금 굉장히 그 따졌는데 보니까 제가 그 법사위 현장을 이게 중계 방송 되는 걸 보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납한 건 별개의 문제로 지금 현 정부가 적폐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깨끗한 정부, 뭐 촛불민심 정부를 하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줬느냐 안 줬느냐, 상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고 물어보면서 가장 극명한 게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뭐 상납이 아니라 법무부 예산으로 나와가지고 검찰의 일부 떼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법무부 총 예산 중에서 도대체 검찰로 특수활동비가 얼마를 갖느냐? 예? 그러고 물어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못 해요.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268억 중에서 105억을 법무부가 뗐다 하죠. 근데 특수활동비가 보면 노무현 정권 이전에는 5천억대였습니다. 5천억. 총이. 전체 특수활동비가요. 근데 노무현 정권 때 8천억대 초반으로 올라와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8,900억대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3천억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동안에 10%도 안 올란 거예요. 노무현 정권 끝나고 딱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국회는 예산을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방앗간을 하니까 떡 지어러 온 사람한테 맛있는 떡 몇 개씩 빼겠다고 뗀 거고 법무부는 검찰 너는 우리 소속이니까 너네들이 받은 특수활동비 중에서 검사들이 법무부에 많이 파견돼 있으니까 요 파견된 검사 숫자만큼 또 좀 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특수활동비를 자신들끼리 나눠먹는 돈으로 생각하는 게 있죠. 수사에 써야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보면 이영렬 서울지검장하고 이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 끝났다고 복집에서 만나서 서로 봉투 돌렸잖아요. 그때 그 돈이 다 검찰 쪽의 특수활동비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일 거라 나중에 다 돌려주니 어쩌니 하지만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자기들끼리 떡값으로 돌렸으니까 그것도 사적 유용이죠.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검사들 거의 대부분이 깜빵에 가야 될 거고 고위직은. 네. 그 법무부의 주요 간부들도 다 깜빵에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특수활동비 그 이영렬 지검장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그 당시 문제가 됐을 때 이거 다 검사들이 또 받아서 수사 활동하면서 직원들한테 회식해주고 수사 잘하라고 수사비 좀 주고 이렇게 활동하는 건데 이영렬 지검장이 뭐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하느냐 라는 내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 활동비로 다 받아서 썼다는 거죠. 이전 정부 우병우 라인 그 정리하려고 인적 청산하려고 네. 이제 그거 사실 그 깨놓고 얘기하면 그거 이제 고리로 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딱 걸린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자 그렇다면 그것은 뭐 잘못된 관행이니까 저 뿌리법제 뽑으려고 하면 좋다 이거. 저도 그거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는 좋다. 우리는 뭐 10% 감면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특수활동비를 전부 없애겠다. 시민단체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공작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의 대북 간첩 정보 공작비라든지 또 해외 뭐 기술 이런 그 정보 공작비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또 대공수사에 관한 뭐 공작비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특별수사비 공작비라고 해가지고 명명해서 네. 나중에 그렇게 주면 되고 나머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값 주고 이렇게 한 것은 딱 없애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도 떡값은 계속 주겠다 이거예요. 된다 10% 감면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노무현 정권 때에 비해서 지금 특수활동비가요. 딱 10% 늘었어요. 전 부서별로. 10년 동안에 딱 10% 늘었어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1%씩 늘어온 거예요. 정관이. 그런데 저는 이 조금 IQ가 이렇게 걱정되는 이 한국당 사람들한테 요즘 미국에서 영화계 할리우드에서 나오고 있는 미투 운동을 제안을 해요. 미투 운동. 나도 성추행 당했다. 나도 강간 당했다. 막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입 딱 다물고 있다가. 그러니까 쟤가 했다. 쟤가 했다 하고 지금 다 나오잖아요. 똑같다. 그러면 한국당이 내가 상임위원장 때 특수활동비를 얼마 받았다. 홍준표 대표는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런데 나는 간사로서 그때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누군데 제 사람도 받았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특위위원장으로 받았다. 저 사람은 국회의장으로 받았다. 나도 받았다고. 한국당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검사들 중에서 모가지 될 만한 검사, 이 정권에 찍힌 검사들이 그래 특수활동비 받아서 나도 우리 부서에 다 나눠줬는데 쟤도 받았고 쟤도 받았고 윤석열이도 받았고 윤대진이도 받았다. 다 고백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를 싸그리 다 처벌하라고. 그러면 거의 검사 대부분, 한국의 장성 대부분, 경찰 고위 간부 대부분, 국회의원 대부분이 다 국립대학에 가야 되죠.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안 써요? 그러니까. 그래 다 넣으라 하면 청와대는 이제 어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청와대 있다가 온 박근혜 대통령 첫건 친박들이 우리도 청와대 때 이런 거 특수활동비를 했는데 야들도 쓴다고 또 다 까부는 거예요. 그럼 미투 운동을 해서 내 특수활동비 사적으로 썼다고 다 고백을 하는 거 잡아가라고. 특수활동비 미투 운동. 잡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잡혀가. 잡아가라. 나는 이렇게 썼다. 근데 쟤도 했고 쟤도 했고 쟤도 했고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의 그러니까 돌대가리들이고 결국은 움츠리다가 하나씩 최경환 씨 봐요. 특수활동비로 잡혀갈 상황이 됐잖아. 근데 이 사형정국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것도 그게 인간으로서 참 그런 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창조경제 있잖아요. 그거 쓴 기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조사하고 그 관련돼 있다는 그런 기업들도 다 세무조사하고 난리가 났다는데 누가 여기 나와서 나도 잡아가시오 이러겠습니까? 아니 상임위원장은 내가 알기로 한 500만 원 받는 거 알고 있어요. 700, 500에 700. 간사가 한 200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 부의장이나 국회의장은 한 2, 3천 이렇게 그렇게 받고 원내대표도 또 받을 거예요. 그러면 싹 다 받았잖아. 지금 한 3선 이상 되면 여기에서 깜빵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거 전부 집에 갖고 갔지. 무슨 특수활동 하는데 쓴 사람 없잖아요. 생활비로 나갔다는 그러니까 다 생활비로 나갔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판을 니 죽고 내 죽자로 가야 돼. 나만 빼주라고 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니 죽고 내 죽자로 가야 다 처벌해라고 하고 국민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안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쪽팔린 일도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네. 다 처벌하라 하면서 검찰에 한국당 의원들부터 자기들 다 고백하고 자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정보로서 자수서에다가 기재하는 거야. 죄도 받았고요. 이번에 뭐 국정원장들이 자수서 다 썼다잖아요. 죄도 받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자수서 썼잖아.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 운동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아이고 참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자, 그렇게 네. 얘기가 이제 네. 재밌게 흘러가는데 재미있건 좋습니다. 근데 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자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 세금인 혈세인이 특수활동비를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운영에 있어서 투명화시켜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혁신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부에서 방금 황 소장이 얘기하신 그런 절차를 거치든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간에 네. 그런 진정한 개혁에 혁신의 노력은 하지 않고 이전 정부, 그 이전 정부, 다른 정부들이 한 것만 전부 찾아내가지고 하면서 자기들은 특수활동비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아유, 원장님. 그러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 납세자 연맹이 이번 정부 청와대에 그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문을 하면서 그 청와대에다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특수활동비 지급을 공개 좀 해달라라고 보냈더니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납세자 연맹이 참 그 현명한 그 시민단체인 줄 알았더니 참 그 바보네요, 바보. 왜요? 아니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특수활동비인가요? 그런 건요. 4년 뒤에 정권 물러나면 다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안 가르쳐줘, 가르쳐주라 해도. 안 가르쳐줘요? 저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 했었을까요? 광주에 가가지고 코리안 시리즈에서 시구를 했잖아요. 네. 그때 저기 치킨을 뜯었잖아. 파파이스. 파파이스. 그 파파이스 치킨은 특수활동비로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사비로 먹었다고 하겠죠. 아니 그냥 특수활동비 말고. 아니 파파이스가 후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파이스가 다박이 아이고. 바랍니다. 그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잡수시는 겁니다 하면서 그 원래 대통령 먹는 거에는 다 아니, 검사 안 해요? 그거 검사하잖아요. 아니 네. 무슨 통닭을 후원을 해요 대통령한테. 거기 나가잖아요 광고가. 엄청난 광고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쓰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아무튼 그 검찰 지금 이제 국정원장의 특활비하고 네. 국정원의 특활비하고 이제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네. 현재 네. 그 검찰의 특활비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법무부든 그 검찰이든 또 다른 부서든지 간에 특활비에 대해서 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일테면은 미국처럼 그 꿈 같은 얘기지만은 미국은 CIA가 미 상원 그 정보위원회하고 상의한다잖아요. 이번에 이런 특수 공작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얼마에 주십시오라고 사업을 국회하고 다 공유하면서 사전에 미 상원에서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회는 왜요 그렇게 못합니까? 맨날 직접민주주의 할 일이 아니라 국회하고 상의해서 특수활동비를 다 국회에서 감시하고 국회가 우리 국민의 대신이니까 네. 여야가 다 있으니까 네. 국회에서 감시하고 국회에서 배분해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요. 네. 특수활동비를 이라크전하고 아프간전을 하면서 CIA와 특수부대가요. 수천억씩 썼어요. 이 아프간에서는 말 타고 다니면서 $100를 갖다가 말 타고 이렇게 쪼마니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아프간 부족장들한테 뿌렸어요. 탈레반한테 가세하지 말고 우리 쪽에 서라고. 이라크 가서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걸 갖다가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쟁이 끝난 뒤에 묻지 않았어요. 왜? 사전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편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그런 용도에 사용하라고 특수활동비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에는 북한에 특수활동비를 줬다는 겁니다. 간첩 잡아라고 공작비를 책정해 줬더만은 그 공작비를 삥땅 쳐가지고 북한에 줬다라는 지금 의혹이 네. 내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주장했었고요. 뉴스 브리핑에서. 요즘 이제 보편화되고 있고 신동아에도 이번 달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프간 인질 잡혔을 때 2007년 7월 달입니까? 8월 달입니까? 그때쯤에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가 약간 연기됐잖아요. 10월 4일 날. 그렇죠. 그때 3천만 불을 들고 갔는데 국정원장 김만복이 선글라스 맨 데리고 탈레반한테는 2천만 불 이하로 주고 1,000만 불 이상이 절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직전에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만뒀던 어떤 국정원장을 전직 국정원장을 제가 만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일 거라고 거의 들었어요. 거의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북한에다가 정상회담 계약금으로 줬다면 이거는 적폐죠, 적폐. 이건 보통 적폐가 아니라 이적죄로 사형시켜야 될 놈 아닙니까? 상적폐네, 상적폐. 그거 왜 수사 안 하느냐는 거예요, 내 지금. 그러시구나. 그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미리 국회와 협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 지금 국회 현실을 보면은 국회 정보위에서 나오는 비공개 얘기마저도 국회의원 거기 들어간 국회의원이 나와서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데 무슨 그런 사람들한테 그 비밀을 유지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특수활동비 예산을 미리 측정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럼 저는 100번 양보해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적폐청산한다는 이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부터라도 그걸 솔선수범해서 국회하고 열린 대화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상의를 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쓰고 또 특수공장을 특별하게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특활비를 갖다가 답변도 못하고 그 시시하냐고요. 돈을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게끔 한다는데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골고루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논란이 진행되면 말을 하면 할수록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처벌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신들도 그 부분에 결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특수활동비를 중단시키고 특수활동비를 당분간 이 일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나 법적인 어떤 명확한 규정이 정립될 때까지 쓰지 말라고 한 다음에 자기들 이런 처벌을 벌이려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특수활동비를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로 처벌을 하게 되면 내 장담코 멀면 한 4년, 짧으면 한 1년 뒤에 이 특수활동비 때문에 거의 그 뭡니까? 옛날에 그 뭡니까? 이 뭐야? 그 꽁치라고 불렀는데 꽁치가 아니고 이 졸여 먹는 거 맛있는 거 있잖아요. 줄줄이 꿰갖고. 굴비? 아니, 굴비는 비싼 거고. 저기. 과메기? 아니야. 그 있잖아요. 그 양미리. 줄줄이 양미리처럼 해가지고 다 깜빵 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 검단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 깜빵을 보냈기 때문에 연 사람도 당연히 가야죠. 비슷해지면 가야 된다라는 가야죠. 홍준표 대표 그 특활비 가지고 해명 잘못했다가 이번에 또 혼나더라고요. 아니, 홍 대표는 나는 특활비로 집에 갖다 줬습니다. 또 원혜영 대표한테 줬다고. 그럼 나를 잡아가세요. 근데 내뿐만 아니라 홍 대표는 좀 두껍잖아요. 특징이 좀 두껍잖아. 빈정거리는 거 잘하고. 그러니까 나만 집에 갖다 준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 저 집에도 지금 청와대에 있는 조 양반도 갖다 줬으니까 나도 내일 체포를 하고 다 체포를 하세요라고 해야지. 그걸 갖다가요 무슨 아니 지금 그럼 지금 여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안 쓸까요? 왜 안 써요? 조국이가 자주 가서 조국 민정수석이 여의도에서 저녁 먹고 술 먹는다며 간부들하고 당에 뭐 원내대표 쭉 만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대표 원내대표. 그러면 거기에 술값을 조국이 냈을까 우원식이 냈을까? 아무튼 특수활동비네. 아하. 특수활동비일 확률이 높네요. 그 칸막이 된 여의도 방에 기본으로 몇십만 원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주 만난다니까 그 돈도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하여튼 이 정부의 문제점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또 판도라 상자가 활짝 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 와중에요.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예. 전병헌 전 수석이 구속영장 청구가 됐어요. 수요일 날인가 청구가 됐죠. 청구됐죠. 이제 발부될지 안 될지 뭐 발부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에서. 분위기상 발부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찍는 날짜가 좀 그래서 이게 아니. 제가 볼 때 100% 발부예요. 왜? 이미 폐기 처분을 당해버렸잖아요. 네? 이 과정을 보면 몰라요. 딱 폐기 처분이지. 근데 희한한 거는 박수현 대변인 보고 다음 정무수석을 하라니 안 한다. 너 보고 하라니 전부 정무수석을 안 하겠다 그래요. 정상적인 나라라 하면 정무수석은 권력 서열한 5위 안에 들어가서 서로 하려 할 건데 와 아무도 정무수석을 안 한다 해서 정무수석을 당분간 공석으로 가야 되냐까지 고민하는가. 왜 그런다고 보세요?
자기 서로 똥 안 밟으려고 그러는 거야. 정무수석이 와 똥이 돼버렸어요? 아유 저기 친문 386 저기 10명이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옆에서 전대협 딱 운동권 지금 10분 십상시는 아니고 아무튼 그 사람들이 쫙 하는 정무수석이 허수협인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국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대협 주사파 출신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야당도 상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야권의 중진 중에서 한 2, 3선, 4선 중에서 꿰지를 못 따라는 사람, 정계에서 살짝 물러난 사람 보고 정무수석을 시킬 건데 그 정무수석이 그 추상 같은 전대협 출신들 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비서실장이 네, 그거 조금 잘못하면 또 깜빵에 보낼 수 있으니까. 바로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고 그렇게 보고. 어떻게 이런 정권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도 지지율 70%인데 뭐 너무 73%래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병헌 수석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요. 예. 범죄 혐의 중에 청와대 수석 당시에도 일부 뭐 돈을 받았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크다니까요. 어떤 게요? 수석 시절에 네. 지금 받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이 의심, 이 의혹이 커서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오지 않았나. 지금 일부 그 아주 그 아주 심층 취재한 기자들은 벌써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전병헌 수석한테 그분 진짜 뭐 이렇게 이 머니를 좀 사랑했는지는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제가 볼 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크게 진짜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지금 정권 여권 중에서는 돈 문제만 빼고 나서 보면 괜찮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옛날에 방송도 같이 하고 해서 좀 그래도 애정에서 조언을 하자면 미투 운동을 해야 되네요. 그분도? 대선 과정이나 청와대 있을 때 본 거 있잖아요. 그래 나는 돈을 좀 사랑한 죄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갖다가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에 따라서 싹 청소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기자회견을 해서 내일 다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딱 해놓는 거예요. 희생양이죠, 희생양. 아니 그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이 그래 해야 사는데. 전병헌 전 수석이 야당 원내대표 했잖아요. 그때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많이 씹혔잖아요. 무능력 해가지고 야당 대표로서 지금도 못 입건하고 그런 시절에 원내대표로서 이 전병헌 원내대표가 굉장히 보필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가 이 전병헌 원내대표를 굉장히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친문 386 운동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무수석으로 이렇게 가서 했는데 결국 이렇게. 그러면 미투 운동하기 딱 좋네. 원내대표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당에 내려오던 야당이지만 나눠먹은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할 거 아니야. 그 얘기도 저는 눈여겨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불법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포토라인에 서서도 그러고 관여하지 않았다. 조사받고 불법적 운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분도 특수활동비로 활동을 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전병헌 수석이 수석 자리까지 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맞는 것인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그 변명도 참 들려줄 수가 없다. 뭐 물론 저도 가까이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 와중에 안철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안철수 대가님을 모시고 또 정치권 얘기 하는데 아무튼 이번 주에 뭐 끝장 토론인가 했는데 끝장 봉합을 한 것 같아요. 봉합으로 가는 건가요? 봉합했죠. 김동철 원내대표가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 합의문을 발표해가지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그 회의장에 나와가지고 바로 또 유승민 바른당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정책연대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 고집 세대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고 없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건 갈 수밖에 없다.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바른당하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론조사 통합하면 뭐 19% 20%로 제2당이 된다라고 계속 흘리면서 자체 여론조사 흘리면서 유승민 대표 만나면서 또 이제 통합 반대파들. 근데 당장에 통합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래서 당장에는 정책연대하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선거 후보 단일화, 후보 연대하면 될 일을 양당이 통합한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대파들의 의견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 정치가 이쪽도 일리가 있고 저쪽도 일리가 있죠. 제가 황희정성의 후손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가 들어보면 일리가 없는 쪽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 사람 가서 동교동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철수 욕하는 게 일리가 있고 안철수 입장에서 들어보면 내가 2번이나 당했는데 또 일본 말이 하고 싶어서 참았다. 그랬는데 아니지. 메다바이? 그랬는데 2번이나 참았는데 네. 당하고 또 더 당하겠느냐. 이쯤에서 갈라서야 시간이 충분할 때 내 갈 길을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생각은 이 갈릴레오처럼 네. 그래도 나는 합친다. 이거는요. 확고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유승민하고 안철수가 합쳤을 때 산술적으로 나오는 지지율이 두 당이 합치면 19.2가 나와요. 네. 솔직히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상징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안 대표가 그걸 집착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조금 비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내가 안철수다. 나 좀 심리를 잘 알잖아요. 이 방어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고 자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요 수를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서 또 나가서 저쪽에 가서 또 계속 이렇게 시도할 그렇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봉합이 아니라 봉합이라는 게 뭡니까? 임시로 살짝 붙여놓은 게 봉합이라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순간 접착제로 세게 딱 붙여야죠. 그래서 봉합이 언제든지 찢어진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 안철수 의원이 참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른정당은 나와서 새로 만든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지지도가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유승민 의원한테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면 우리 황장수 소장께서 안철수 박사로서 초창기에 이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보수표를 얻어서 자기가 4년 뒤에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 단계로 지금 현재 이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의 대통합 큰 텐트를 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가 딱 걸리는 거죠. 이제 햇볕 정책하고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자기 길을 가겠다. 그것이 자기의 본인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갈릴레오 그게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는 그 갈릴레오도 그랬다면서요. 거기서는 그래 지구 안 돌아요 해놓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떳떳하게 지구는 돕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형 안 당하려고 거기서는 그렇습니다라고 혼잣말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의 그 이태규 네. 그 양반이 지금 국민정책연구원 원장인 모양이네요. 당의 정책연구원에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해서 야당 후보 중에서 지금 전체 야권을 대표할 뭐 쉽게 말하자면 자기의 좀 유망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유승민이가 26.2 홍준표 18.2 안철수 14.5 김무성 3.8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지금 동교동계는 1%도 넣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 국회의원이 한 25명 안팎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정치 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교섭단체가 안 된다면 문제지만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 100명이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 안철수, 유승민이 둘을 못 당할 수도 있어요. 이 대중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선거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갈라서겠다라는 안철수 대표는 아마 내가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먼저 깼다라는 말을 안 들으려고 속으로는 빨리 내일 좀 깨고 나가라. 그렇죠. 나가려면 나가라. 네. 그래서 나가려면 나가라. 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 얘기 더 알아볼 게 있을까요? 뭐 나를 세서라도 부족하죠. 근데 부족합니까? 네. 유승민 의원의 바른정당의 그 낙동과 오리알된 당원들의 이야기가 오늘 기사로 나오던데요. 어제 당원들 당직자 아니에요? 네, 당직자들 기자가 나오는데 이런 당직자를 좀 끌어안을 수 있는 대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유승민 의원? 네. 한번 말해봤습니다. 그럼 당직자가요. 이 솔직히 말하면 합칠 때 이제 따라 나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한국당에. 네. 또 가서 채용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김무성 대표 등 9명이 나올 때 조용히 우리도 나갈 거니까 한국당에서 받아줄 거냐 하니 한국당도
우리도 이제 야당이 돼가 돈이 없어가 구조조정을 해서 있는 사람도 명예퇴직을 받고 있는데 너네 나 같은 사람까지 받을 틈이 없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끼어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사람이 10대 명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정치가 그 사람들은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도 이 동작을 잘못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는 오리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오리알 밑에서 또 사는 사람인데 개미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함부로 정치판에 직장을 구하지 말기를 제가 충고를 하고 일찌감치 빨리 뜨는 게 상책이라고 봅니다. 어디 노가다를 하더라도. 당직자들 이래서 많이 저도 좀 알고 있는데 갈 곳이 없는데. 줄 잘못 쓰면 네. 아니 저 보시면 알잖아요. 줄 잘못 쓰면 갈 곳이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네. 거. 우리 민 원장님보다 앞에 제가 줄을 더 자발적으로 잘못 썼잖아요. 죄송합니다.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우리 소장님이 또 재밌게 말무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추억의 뉴스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